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 경기도 파주에 사는 김서연의 삶은 마치 오래된 한옥의 다락방처럼 정돈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숨겨진 먼지와 시간이 켜켜이 쌓여 있었다. 서연의 집은 3층짜리 작은 아파트였고 벽에 걸린 오래된 태극기 액자는 그녀의 결혼 생활보다 더 많은 비밀을 알고 있었다. 남편 이준호는 처음엔 평범한 남자처럼 보였다. 술도 거의 마시지 않고 화도 내지 않았다. 한 달에 한 번 쓰레기를 내놓는 정도가 그의 대단한 가사 분담이었다. 친구들은 서연이 운이 좋다고 했다. 넌 오늘 얼굴이 훨씬 좋아 보여라는 준호의 칭찬은 그 집안의 최고급 애정 표현이었다. 처음엔 달콤한 일상이 이어졌다. 아침마다 함께 먹는 김치찌개, 저녁엔 케이블 드라마를 보며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여름이면 베란다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기도 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따뜻한 색감은 점점 바래고 남은 건 무채색의 의무감뿐이었다. 준호는 하루 종일 회사 일에 지쳐 돌아와 TV 앞에 앉으면 마치 화면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서연은 그 옆에 그림자처럼 앉아 있었고 그녀의 존재는 점점 투명해졌다. 대화는 언제 전기세를 내야 하느냐, 소금이 어디 있느냐 같은 실용적인 것들로만 채워졌다. 입맞춤은 마치 재채기처럼 기계적이고 무의미했다. 서연은 두 사람 사이의 불씨를 살리려고 머리를 카리스마 있는 단발에서 풍성한 곱슬머리로 바꾸고 인터넷에서 부부관계 개선법을 찾아 읽었다. 심지어 몇 번이나 5만 원짜리 속옷도 사 입었지만 준호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거나 모르는 척했다. 아마 그의 세계에서는 서연의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같았던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조용히 집을 나왔다. 이 문을 꽝 닫지도 소리를 지르지도 협박하지도 않았다. 그저 가방을 챙기고 거울 앞에 섰다. 둥근 얼굴에 하얀 피부, 그리고 그 눈동자에는 이루지 못한 희망들이 가득했다. 머리는 밝은 갈색, 약간 곱슬거리면서도 항상 뭔가 불만인 듯한 표정이었다. 회색 랩 드레스는 소박했지만 마치 드디어 자신을 온전히 허락한 듯 몸에 꼭 맞았다. 작은 은색 귀걸이와 간단한 목걸이,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였다. 준호는 믿지 못하는 아이처럼 멍하니 서 있었다. 그 후로 전화가 왔다. 처음엔 자존심 강한 목소리였고 점점 애처로워졌다. 너밖에 없어, 알았어. 기회를 줘. 하지만 기회는 준호가 아니라 서연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었다. 처음엔 낯설고 적막했다. 숟가락이 컵에 부딪히며 너 혼자야라고 외치는 듯 했다. 그러나 서연은 혼자가 주는 쌉싸름한 달콤함을 맛보기 시작했다. 초콜릿, 매운 와인, 따뜻한 담요처럼. 그녀는 집에서 양말만 신고 남편 앞에서는 부끄러워 입지도 못하던 무릎길이 셔츠 차림으로 다녔다. 침대에서 차를 마시고 이불도 제대로 개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는 털복숭이 강아지 한 마리를 입양했다. 이름은 안개였다. 친구들은 믿지 못했다. 너 진짜 혼자야? 설마 그거 혼자 키우는 거 아니지? 하지만 서연은 말했다. 내가 있어? 그리고 거품 목욕, 바닐라 향크림, 그리고 강변 산책이 있어? 안개랑 함께라면 배를 집어넣거나 말을 조심할 필요도 없어. 서연은 남자를 찾지 않았다. 앱을 뒤지지도 마트에서 눈길을 끌려 애쓰지도 않았다. 그냥 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숨 쉬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숨쉬고 있음을 느꼈다. 어느 날 무언가가 시작되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다음 이야기에 하지만 혼자라는 건 벌이 아니라 고요함 속 자유라는 걸 알게 되었다. 그리고 고요함은 와인처럼 처음엔 가볍게 들이켰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몰아치는 법이다. 특히 밤에 특히 한 겹의 가운만 걸친 채 누워있을 때 시계 똑딱거리는 소리가 심장박동을 압도할 때 그 밤 서연은 잠들지 못했다. 머릿속은 소용돌이, 옆에 놓인 반달 모양 와인잔엔 반쯤 든 달콤한 와인이 출렁였다. 그녀는 맨발로 창가에 앉아 무릎을 당긴 채 가벼운 니트 가운을 입고 있었다. 색은 짙은 버건디, 소매 끝은 레이스로 마감되어 있었다. 그 밑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머리카락은 흘러내렸고 약간 젖은 듯 빗질한 흔적이 어깨에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영화 속 누군가가 분명히 그녀에게 반할 것 같은 모습이었다. 하지만 방 안에는 안개만 있었다.
안개는 문가에 누워 귀를 살랑살랑 움직였다. 마치 그녀가 잠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린 듯했다. 서연이 마침내 얇은 이불을 덮고 누웠을 때, 잠들기를 바라지 않고 있었을 때, 발가락 쪽에서 미묘한 움직임이 느껴졌다. 처음엔 따뜻한 숨결이 살갗을 살며시 스치듯 다가왔다. 조금씩 위로 올라오면서 서연은 얼어붙었다. 눈은 감고 몸은 긴장했지만 꼼짝하지 않았다. 마치 모든 세포가 공기를 포착하듯 그것은 두렵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자극적이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바로 알지 못했지만 낯선 존재가 허벅지 안쪽을 천천히 부드럽게 스치며 허락을 구하는 듯했다. 심장은 다시 10대 시절처럼 뛰었다. 어둠 속의 환상을 베개 밑에 숨기던 소녀였던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소녀가 아닌 여자였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쫓아내지 않았다. 일어나지도 않았다. 그저 그 감각에 머무르게 했다. 그것은 마치 안개 같았다. 그는 바로 그 단계였다. 서연은 그를 느꼈다. 그의 따뜻한 몸, 그의 숨결, 오랫동안 그녀 몸 구석구석을 알던 코가 이제는 다정하고 조심스럽고 거의 보살피는 듯했다. 그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그는 아무도 느낄 수 없는 그녀의 내면을 느끼는 존재였다. 그는 그녀의 숨을, 떨림을 알았다. 모든 것은 허용 가능한 선 안에서, 그러나 아슬아슬하게 경계에 있었다. 이것은 이성과 욕망, 습관과 본능 사이의 경계였다. 그 순간 누가 그녀를 지배하는지 알 수 없었다. 자신인지, 아니면 오랫동안 잠겨있던 무언가가 갑자기 터져나온 것인지.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부끄러움 대신 약간의 어색함과 설렘만 느꼈다. 마치 잊지 못할 꿈에서 깨어난 듯한 기분이었다. 서연은 좋아하는 크림색 드레스를 입었다. 얇은 스트랩에 어깨가 드러나는 디자인에 먼지가 묻은 듯한 분홍빛 발레리나 슈즈와 할머니가 선물한 호박 반지를 함께 착용했다. 거울을 보며 생각했다. 나는 변했어. 그녀는 단순히 남편에게서 도망친 것이 아니었다. 자신으로 다시 돌아온 것이었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날 밤, 그녀는 자신을 시험해보기로 했다. 자신의 경계. 약점을 그녀는 그 욕망의 반복을 인정하는데 오랫동안 망설였다. 너무 이상하고 비논리적이며 경계를 넘는 듯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거의가 핵심이었다. 한 번은 가장자리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떨어지는 것이 뒤에 있는 공허함보다 덜 무서웠다. 그 사건은 일주일 후에 일어났다. 그날은 평범했고 심지어 지루했다. 약국에서 일하며 비타민을 정리하고 점심시간에 노인들의 혈압계를 챙겨주고 임신 테스트기를 사러 온 여자들 사이에서 일상이 흘렀다. 그리고 가끔 버스기사 아저씨가 반창고 사러 들르며 던지는 어색한 미소도 있었다. 서연은 흰 가운을 입고 있었고 그 안에는 회색 니트 터틀넥과 어두운 남색 펜슬 스커트를 입었다. 머리는 단단히 묶였고 입술에는 연한 분홍빛 립글로스만 살짝 발라져 있었다. 그녀는 여자 약사, 질상의 여자, 절제의 여자였다. 하지만 속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 부서지고 있었다. 그 밤의 기억은 바늘처럼 손톱 밑에 박혀 사라지지 않았다. 보이지 않지만 아팠다. 생각하지 않으려 애썼다. 심지어 한 번은 영업사원인 박민수와도 만났다. 그는 SNS로 오랫동안 메시지를 보내다가 변두리 카페로 초대했다. 민수는 상냥하고 신사적이며 꽃도 붉은 장미 한 다발을 물방울까지 적셔서 선물했다. 서연은 베이지색 단추 달린 원피스를 입고 그와 마주 앉았다. 윗부분 단추 몇 개를 풀어 교사 같지 않게 보이려 애쓰면서 민수는 자동차 이야기, 할인 행사, 휴가 계획을 장황하게 늘어놓았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 지었지만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전혀. 불꽃도, 열기도, 욕망도. 그녀는 깨달았다. 문제가 남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이 문제는 이미 누군가가 그녀 안에 불을 지폈고 그녀가 다른 사람들 속에서 그 불꽃을 찾으려 애써도 찾지 못한다는 사실이었다. 집에 돌아오니 안개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 눈은 반짝였고 꼬리는 아이스크림을 약속받은 아이처럼 흔들렸다. 서연은 무릎을 꿇고 그를 안았고 안개는 목덜미에 얼굴을 파묻었다. 그 순간은 너무도 단순하면서도 친밀했다. 몸은 즉각 반응했다. 내부 어딘가에서 뜨거운 물결과 조용한 신음이 일어났다. 멈추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았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서연은 그날 밤에도 예전과 같은 값싼 와인을 열었다. 천천히 옷을 벗으며 마치 누군가가 자신을 바라보는 듯했다. 거울 앞에 섰다. 창백한 피부,
속옷 자국이 약간 남아있었다. 이 목에 있던 점이 예전엔 아무도 못 봤지만 이 서연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준호가 들고 있는 꽃다발은 이미 시들어가는 듯했고 그의 목소리는 이전의 자신감과는 달리 어설펐다. 서연아, 제발 다시 시작하자. 내가 변할게. 이번엔 진심이야. 그 말에 주변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서연은 가만히 그를 바라보다가 가운 자락을 살짝 들어 올렸다. 그 아래로 보이는 우아한 실크 스타킹과 살짝 드러난 허벅지 라인은 마치 이젠 내가 주도한다고 선언하는 듯했다. 준호 씨, 당신이 원하는 건 그때의 내가 아니에요. 그건 이미 죽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이젠 내가 내 삶을 살 거예요. 그리고 그 삶에 당신은 없어요. 준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멍하니 서 있었다. 그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자신이 무언가 최고의 벌을 받은 것처럼 보였다. 그때 문 밖에서 바람이 불어와 꽃잎 몇 장이 땅에 떨어졌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살짝 미소 지었다. 꽃도 결국엔 시들지만 난 다시 피울 수 있어. 그 순간 전화가 울렸다. 서연은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보았다. 알 수 없는 번호.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서연 씨, 저예요. 강아지 안개가 이상해요. 오늘 밤부터 계속 문 밖을 바라보고 짖기만 해요. 뭔가 보이는 걸까요? 전화 너머 남자의 목소리는 긴장과 걱정이 섞여 있었다. 서연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다. 안개는 평소에도 침착하고 조용한 녀석이었다. 그가 뭔가를 본다는 것은 단순한 강아지의 본능 이상이었다. 곧 갈게요. 그녀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준호의 시선이 다시 그녀에게 향했다. 너, 뭐 하는 거야? 서연은 그를 무시하고 밖으로 나섰다. 문을 닫으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누가 뭐라 하든 밖은 차갑고 어두웠다. 거리 가로등 불빛 아래 안개가 살며시 스며들었다. 서연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그 순간 어디선가 희미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서연아. 너를 기다리고 있어. 그녀는 몸을 돌렸지만 아무도 없었다. 이게 정말 현실일까? 아니면 내 마음속 환상일까?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안개는 더욱 짙어져 갔다. 이 밤, 서연의 삶은 다시 한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안개 속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밀이 숨어 있었다. 김서연은 차가운 가을 바람을 맞으며 파주 시내의 좁은 골목길을 빠르게 걸었다. 안개가 자욱한 거리 위로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퍼져 마치 세상이 어딘가에서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단단하고 흔들림 없었지만 심장 속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안개가 이상하다는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안개는 언제나 그녀의 곁에 있었다. 그 작은 털복숭이 강아지는 단순히 반려동물을 넘어 서연의 감정을 고스란히 이해하는 듯했다. 그러나 오늘 밤은 뭔가 달랐다. 안개는 문 앞에 누워있지 않고 창밖을 향해 낯설게 짖기만 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떠올리며 자신도 모르게 손가락을 무의식적으로 만졌다. 안개야, 무슨 일이야? 속삭였지만 강아지는 단지 더 크게 짖기만 할 뿐이었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오래된 한옥이 모여있는 파주 문산동의 작은 찻집이었다. 찻집 주인은 서연이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낸 이모, 박미영이었다. 미영 이모는 늘 다정했고 세상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듯한 눈빛을 가졌다. 서연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미영 이모는 한숨 섞인 미소로 맞았다. 서연아, 늦었구나. 무슨 일로 왔니? 안개가 이상해요. 뭔가를 본 것 같아요. 밤새도록 짖고 문밖만 바라보고 있어요. 미영 이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차 한 잔을 우려내며 말했다. 안개는 내 마음을 반영하는 거란다. 가끔 우리 옆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존재가 있어? 특히 너처럼 마음의 상처가 깊은 사람에겐 더욱 그렇지. 서연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웃으며 말했다. 이모, 그럼 제 강아지가 귀신을 보는 건가요?
이젠 저까지 귀신과 데이트하는 거예요. 미영 이모는 고개를 끄덕이며 농담조로 답했다. 그렇다기보단 내 안에 또 다른 나를 만나는 걸지도 몰라. 가끔 사람들은 그걸 두려워하지. 하지만 너는 그걸 받아들여야 해. 서연은 가볍게 웃었지만 마음 한켠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또 다른 나, 그녀는 그 말을 곱씹으며 찻잔을 내려놓았다. 서연아, 너 그 밤 이후로 많이 변했구나. 옷차림도, 태도도. 미영 이모는 다정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변화가 너를 어디로 이끌지 조심해야 해. 서연은 자신의 몸을 한번 훑어보았다. 오늘 입은 짙은 와인색의 실크 가운은 그녀가 평소에 입던 차림과는 너무 달랐다. 은은하게 비치는 가운 아래로는 섬세한 레이스가 드러나 있었고 긴 목선과 어깨 라인이 자연스럽게 강조되었다. 발끝엔 부드러운 검은색 새틴 슬리퍼가 살짝 보였다. 그녀 자신도 아찔함을 느꼈다. 이런 옷차림으로 약국에 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하지만 그녀는 이제 그런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았다. 그 순간 찻집 문이 조용히 열렸다. 서연은 고개를 돌려 입구를 바라보았다. 한 남자가 들어섰다. 그는 낯익은 얼굴이었지만 서연은 당황하지 않았다. 그의 이름은 한지훈, 파주에서 이름난 사진작가였다. 지훈은 항상 신비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고 그의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했다. 서연 씨, 여기서 뵙다니 뜻밖이네요. 지훈은 부드럽게 인사했다. 서연은 살짝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안녕하세요. 지훈 씨, 우연이네요. 여기서 무슨 일로? 지훈은 주위를 둘러보며 낮게 속삭였다. 내가 찾는 답이 여기 있을지도 몰라서요. 파주에는 아직 세상이 모르는 비밀이 많거든요. 서연과 지훈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순간 찻집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무언가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며 두 사람 사이에 설명할 수 없는 연결고리가 생긴 듯했다. 서연 씨, 혹시 그 단계에 대해 더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난 그게 단순한 강아지가 아니라고 느껴져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답했다. 그 안개는 나의 어둠과 빛을 모두 아는 존재예요. 그리고 지금 그 경계가 흔들리고 있죠.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우리 함께 이 미스터리를 풀어볼까요? 때로는 혼자보다 둘이 더 많은 진실을 찾을 수 있거든요. 서연은 그의 손을 바라보았다. 어쩌면 이 만남이 그녀에게 새로운 시작이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안개처럼 짙게 드리운 어둠이 둘 사이를 위협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날 밤, 서연은 집에 돌아와 조용히 창밖을 내다보았다. 안개가 짙게 깔린 거리 위로 어느 순간 그녀의 눈에 희미한 그림자가 스쳤다. 그것은 인간의 형체 같기도 아니면 그저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가지 같기도 했다. 누구지? 그녀가 속삭였다. 바람은 대답 대신 더욱 세차게 불어왔다. 서연은 그 순간 깨달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며 안개 속에 감춰진 비밀은 그녀의 상상 그 이상임을 그녀가 맞닥뜨릴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그 답은 안개가 걷히는 그날까지 어둠 속에 감춰져 있었다. 서연은 새벽녘까지 잠들지 못한 채 창가에 앉아 있었다. 짙은 버건디색 가운은 몸을 감싸 안으며 창밖의 차가운 공기와 묘한 대비를 이루었다. 그녀의 검은 눈동자는 어둠 속에 잠긴 거리와 멀리 보이는 산자락을 번갈아 응시했다. 안개는 여전히 도시를 뒤덮고 있었고 그 안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려는 듯했다. 안개야, 오늘 밤도 괜찮니? 그녀가 조용히 속삭였다. 털복숭이 강아지는 그녀의 무릎 위에 몸을 기대며 작게 으르렁거렸다. 그리고 그 순간 강아지의 몸이 갑자기 긴장하며 귀를 쫑긋 세웠다. 서연도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켜 창문 쪽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흐릿한 형체가 서서히 나타났다. 사람인지 그림자인지 분간할 수 없었지만 그 존재는 점점 더 또렷해지며 서연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어쩐지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감정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지훈. 서연은 손가락을 떨며 전화를 받았다. 서연 씨, 지금 밖에 나올 수 있나요?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지금 밤인데 그건 직접 봐야 해요. 안개가 걷히기 전에요. 서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가운을 단단히 여미며 문을 나섰다. 차가운 공기가 그녀의 피부를 스쳤고 발가락 끝에서부터 전해지는 긴장감이 몸을 감쌌다. 안개는 점점 더 짙어지고 주변은 몽환적인 분위기로 가득 찼다. 길을 따라 걷던 그녀는 지훈과 마주쳤다. 그의 손에는 낡은 카메라와 노트가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다. 이쪽이에요. 지훈이 조용히 말했다. 그들은 함께 오래된 폐교 근처로 향했다. 그곳은 파주에서도 으스스한 소문이 자자한 장소였다. 아이들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괴담부터 시작해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이야기까지. 서연은 어린 시절부터 그곳을 멀리했다. 폐교 앞에 다다르자 안개는 더욱 농밀해졌다. 희미한 빛 아래서 서연은 바닥에 낙서된 낡은 글씨들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글씨들이 점점 그녀에게 말을 걸어오는 듯했다. 너는 진실을 찾을 준비가 되었나? 서연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까지 겪은 혼란과 변화가 우연이 아님을 깨달았다. 이곳, 이 순간이 그녀의 운명을 결정짓는 출발점이었다. 서연 씨, 조심하세요. 이곳에는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숨어 있어요. 지훈이 경고했다. 그 순간 바람이 세차게 불며 오래된 나무들이 삐걱거렸다. 안개 속에서 희미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돌아가라. 아직 때가 아니다. 서연은 눈을 크게 뜨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 소리는 분명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몸은 굳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힘이 솟구쳤다. 나는 두렵지 않아. 그녀가 낮고 단호하게 말했다. 지훈은 그녀를 바라보며 조심스레 말했다. 그래, 그게 내가 살아남는 방법일 거야. 안개가 점점 걷히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순간 폐교 건물 한쪽 벽에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나타났다. 사진 속에는 어린 시절의 서연과 그녀를 닮은 또 다른 소녀가 함께 있었다. 두 아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사진의 뒷면에는 잃어버린 시간의 그림자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서연은 숨을 멈추었다. 그 소녀는 누구일까? 그리고 왜 그녀는 그 사진 속에 있는 걸까? 지훈이 다가와 말했다. 서연 씨,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우리가 찾는 진실은 훨씬 깊고 어두워요. 서연은 사진을 손에 꼭 쥐며 결심했다. 나는 이 모든 걸 밝혀낼 거예요. 나 자신과 이 안개의 비밀을.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부서지는 듯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서연과 지훈은 동시에 그 소리의 근원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안개는 점점 더 짙어졌다. 서연은 알았다.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고 오히려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녀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어둠과 빛이 충돌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가 마주할 운명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안개 속에 감춰진 진실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 짙은 안개가 폐교를 감싸 안으며 서연과 지훈의 숨소리만이 고요한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서연은 손에 쥔 낡은 사진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어린 시절 자신과 닮은 소녀가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모습은 마치 오래전에 사라진 또 다른 나처럼 느껴졌다. 사진 뒤에 적힌 잃어버린 시간의 그림자라는 글자가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 묘한 울림을 남겼다. 이 소녀는 누구일까? 서연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가 잊고 있던 어떤 기억일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일까? 지훈은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여러 각도에서 찍으며 말했다. 이곳에 숨겨진 비밀은 단순한 과거의 기억이 아닐 거예요. 파주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과 미스터리가 많아요. 그 중에는 잃어버린 시간이라는 개념도 있고 사람들이 사라지고 다시 나타나지 않는 사건들도 있었죠. 이 폐교도 그중 하나고 그래서 안개가 나를 따라다닌 걸까? 서연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내 안에 무언가를 깨우려는 신호일까? 지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요.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이미 그 세계와 연결됐을지도 모르죠. 서연은 바닥에 흩어진 낡은 낙서들을 바라보았다. 그중 한 구절이 눈에 들어왔다. 보이는 것 너머
감춰진 진실을 찾아라. 그 글권은 마치 그녀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듯했다. 여기서 멈출 수 없어.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반드시 내 안의 진실을 찾아야 해.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서연 씨, 사실 제가 이곳에 온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최근에 찍은 사진들 중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무언가가 카메라에 포착됐죠. 그게 바로 이 폐교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서연은 호기심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눈빛으로 지훈의 말을 들었다. 그런데 지훈이 망설이며 말을 이었다. 그중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그는 카메라 화면을 켰다. 스크린에는 희미한 그림자가 움직이는 듯한 영상이 재생되었다. 제대로 된 형체를 갖추지 못한 그 그림자는 마치 서연을 향해 손을 내밀고 있는 듯했다. 화면 속 그림자의 눈동자는 깊은 슬픔과 아련함으로 빛났다. 서연은 숨을 멈추고 화면을 바라보았다. 저건 나야. 지훈은 심각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도 당신의 또 다른 자아 혹은 잃어버린 기억의 잔재일 거예요. 하지만 이걸 단순히 환상이라 치부하기엔 무언가 너무 현실적이에요. 서연은 갈등했다. 마음 한켠에서는 그 그림자가 두렵고 또 다른 한켠에서는 그 그림자를 만나고 싶은 욕망이 일렁였다. 내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질문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묵직한 침묵이 이어지던 찰나 바람이 갑자기 강해지며 폐교주의의 나무들이 흔들렸다. 안개는 더욱 짙어졌고 그 안에서 낮고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돌아가라. 이 길은 위험하다. 서연은 몸을 움찔하며 목소리의 방향을 쫓았다. 하지만 시야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난 두렵지 않아. 그녀가 다시 한번 다짐하듯 말했다. 내가 찾는 진실이 무엇이든 피하지 않을 거야. 이 지훈은 그녀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서연 씨, 당신은 정말 강해요. 하지만 이 여정은 혼자서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울지도 몰라요. 내가 곁에 있을게요. 서연은 잠시 그의 손을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요. 지훈 씨, 하지만 이건 나의 싸움이에요. 누가 뭐라 해도 내가 끝까지 가야 해요. 그 순간 폐교 건물 안쪽에서 오래된 철문이 삐걱거리며 천천히 열렸다. 두 사람은 동시에 그쪽을 바라보았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인 거야? 서연이 속삭였다. 지훈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준비됐나요?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버건디색 가운을 단단히 여며 대답했다. 네, 이제는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두 사람은 안개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그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서연이 평생 마주해야 할 그림자와 빛, 그리고 잃어버린 시간의 비밀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저 멀리서 다시 한번 희미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너를 기다리고 있어. 서연은 몸을 떨며 속으로 되뇌었다. 내가 진짜 찾고 있는 건 무엇일까? 안개는 더욱 깊어졌고 그녀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